아마 실적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수주 잔고만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지금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매수 기회입니다. 항상. 하나그룹은 이제 6회공 다 갖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보고 하나 고르라 한다. 원픽 하게 되면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워낙 외생 변수에 오르락내리락 차라리 방산이 낫겠다, 그죠? 네네. 이 방산 얘기 이제 앞에서 살짝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실적 시즌인데 방산은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나쁘진 않지만 서프라이즈하지 않은 건가요? 서프라이즈 한 건가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은 방산 쪽은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게 수준은 있어요. 근데 그게 수년이 되는 그래서 지연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네. 그거는 업체 사정들이고 뭐 가진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는 또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비용이 좀 늘어났고 네.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화재가 있었죠. 대전에서 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 위축이 아니라 이런 수주 산업들은 수주 잔고만 이상 없으면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늘어난다거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게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저희는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나고 나면 매수 기회입니다. 항상 올라오게 되면 네, 그래서 아마 실적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수주 잔고만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지금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어쨌든 간에 성장적인 과거에도 많이 했고요. 그게 네. 이제 한 차례 이제 주가가 반영됐었지만 끝난 게 아닌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물가가 이제 만만치 않다. 물가 네.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 뭐 AI에 대한 수요 얘기하면서도 이 주요국의 재무장 이런 네.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방위산업 4사를 좀 비교해 주세요. 그 네. 기업별로 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탑픽 종목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실적이 딜레이가 됐지만 수주 잔고 이상 없다. 그런 쪽에서 다시 그러니까 하반기는 다시 딜레이된 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중동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도 혹시나 손을 내밀게 되면은 바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근데 쪽에서.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수요는 중동 쪽도 그렇고 그죠? 네. 뭐 성능에 대한 우수성이 최근에 입증됐잖아요. 네. 근데 빨리 달라고 해서 이걸 빨리 만들 수 있냐라는 고민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뭐 자주포나 탱크보다도 이런 이 유도 무기, 미사일 이런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은 걸리는데 네.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갖춰야 될 네. 여러 가지 또 여기 들어가는 뭐 히스토리부터 여러 가지 또 들어갈 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조 과정들이 그리고 또 제조에 들어가는 단위당 투입 비용들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더 지연된 거고 우리는 그보다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면이나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시간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는 게 지금의 상황들이고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증설하겠죠. 앞으로 예, 그러면 그런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뭐 어디랑 손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또 시장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LIG 디펜스가 이제 그런 어떤 미사일에 대한 성능과 수요들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탄력이 약해요. 그래서 네. 뭔가 좀 그 소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처럼 막 현대로템처럼 과거에 수주가 1차 나오고 2차 예고됐다 2차 나오고 막 팡팡팡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어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주가가 좀 밸류가 지금 말씀하셨던 사사에 비해서 가장 비쌉니다. 한 30배, 40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밸류인데 그게 반영이 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릴 때도 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밀린 것보다 덜 밀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밸류인데 이거를 갖다 정당한 밸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로템은 아니 우리 로템은 왜 그래? 왜 이런 거야? 왜 못 가는 거야? 그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네.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다이렉트로 빠졌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주가 취소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돌아오겠죠. 근데 저희는 그때를 못 참습니다. 그때를. 그래서 제가 돌아오던데 근데 아직까지 이쪽들은 어차피 뭐 폴란드 약으로 나오고 이제 추가로 확대되는 거는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돌아오긴 하겠는데 그걸 때 탑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건 이제 네.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죠.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것도 탑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쪽들은 네. 그래도 그나마 네. 나 회사 인수하겠어라고 한 네. 쪽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네, 한화가 지분을 인수하고 가는 쪽이 나오게 되면 한화그룹은 이제 육해공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해군 쪽 하나오션 쪽과 필리 조선소가 있죠. 그리고 또 해군 그 공군 쪽은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통해서 또 확장을 진다 그러면 완전히 토탈 방산 기업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심이 있는 만큼 계속 지분을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하나의 자신감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밀리게 되면 살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탑픽이 뭐냐 그거 하시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탑픽은 그냥 1등주 하는 게 마장 맞고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네. 그래도 고밸류지만 그래도 수주가 나와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LIG 디펜스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 LA 디펜스요? 네. 한국 하나 아에로 말고. 하나요로는 대장주인 입장 쪽에서 네. 보시는 게 맞겠지만 네.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 원픽 하게 되면 LIG 디펜스가 제일 좋겠다. 그렇게. 고밸류라며요. 고밸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연결고리만 나고 시작하게 되면 네. 고밸류 인정, 렛츠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계속 고밸류 이유가 있다. 네, 저는 이왕이면 비싸게 평가가 되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LIG 디펜스를 탑픽 종목으로 보셨습니다. 그 밖에 보면 또 이제 방산 4사잖아요 지금. 네. 핵심 4사 말고 우리도 좀 낀가도 하는 기업들이 조금 있어요. 네, 하나 시스템이나 그죠? 네, 예를 들면 삼양컴텍, 네. NC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네. 네. 일단 그 중에서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그나마 예. 하나그룹이고 거기다가 또 필리조선소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SI 업체 쪽으로 할 일이 더 많은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MRO 쪽에 연결됐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실적 받을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 시스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은 저항되긴 한데요. 물량 소화하고 나게 되면 지난번 영광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종목 중에서 비츠로셀이라고 있습니다. 네. 작지는 않죠. 뭐 1조가 넘어가니까 시총이.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온전지, 앰플전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거기 들어가는 전지 납품한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전지업체군요. 비치로 셀이니까. 네, 1차 전지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시추할 때 들어가는 시추 앞에 거기에 2차 전지나 뭐 다른 전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1차 전지 넣고 계속 이렇게 시추하면서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또 내 마모성 갖고 있는 그런 전지가 필요한데 예. 거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또 시추나 시골이 그 채굴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쪽들이고 거기다 또 이번에 나오는 그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그쪽 이번에 재고가 없다 보니까 늘린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겠죠.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쪽들도 보게 되면 좀 틈새적인 종목 쪽으로 종목 소개 시간이 돼버렸네요. 원래 종목 소개 시간인데.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제가 한국증권TV를 모르고 네, 지금까지 네. 입만 털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플러스 또 잘 모르고 있는 비츠로셀 같은 기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경제토크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